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책입니다. 허샤안 지음, 박서준 옮김, 새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생 철학과 관련된 120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되는 사람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책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인생의 3대 보물을 지키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긍정적 사고, 자신감, 강한 의지가 바로 인생의 3대 보물입니다. 이 3대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잘 풀려 성공하여 부자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고 하는데요. 몇 편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부의 원천이 됩니다. 나치 정권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유대인은 그의 아들 시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재산은 바로 지혜란다. 다른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때 너는 이보다 더 큰 숫자를 생각해야 해. 그 후 나치 정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53만 6,724명을 독살하는 와중에 이 부자는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1946년 이들은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으로 이주하여 청동 사업을 시작했다. 하루는 유대인이 아들 시스에게 물었다. 청동 1파운드의 가격이 얼마지? 35센트요. 맞아. 모든 텍사스주 사람들은 청동이 1파운드에 35센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하지만 너는 센트라고 말하면 안 돼. 3.5달러라고 해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어떻게 1파운드의 청동이 큰 재산으로 바뀌는지 잘 살펴보아라. 20년 후 시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청동 소고, 스위스 시계의 분침과 초침, 그리고 올림픽 메달 등을 제작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청동 1파운드가 3,500달러에 팔리던 시절 그는 이미 한 회사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가 뉴욕의 거대한 금속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일화가 있다. 1974년 미 연방 정부는 자유의 여신상을 깨끗하게 보수한 후 생긴 각종 금속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했다. 정부는 그 업무를 담당할 업체가 필요했기에 선정 공고를 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일에 뛰어들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당시 시스는 프랑스에서 여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재빨리 뉴욕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아래 산처럼 쌓여 있는 각종 금속 쓰레기를 본 뒤 별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당시 텍사스주에 있던 수많은 운송업체들은 혀를 끌끌 찼다. 그들은 시스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갖은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게다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뉴욕은 쓰레기 처리 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탓에 많은 기업들이 쓰레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로부터 기소를 당해 회사 간판을 내리기 일쑤였다. 시스는 먼저 인부들에게 각종 금속 쓰레기를 분류하게 했다. 그리고 청동 조각들을 녹여 자유의 여신상 미니어처를 만들게 했고 목재로는 미니어처 받침을 그 밖에 남은 금속으로는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의 여신상 몸에서 털어낸 먼지까지 포장하여 자유의 여신상을 보려고 먼 곳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결국 시스는 계약서에
서명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그 큰 금속 쓰레기 더미를 자유의 여신상 미니어처,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 그리고 기념용 먼지 등 350만 달러어치의 현금으로 만들었다. 그 후 1파운드의 청동 가격은 처음의 1만 배가량 올랐으며 시스는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잘 되는 사람의 생각. 성공의 기적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식을 파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뛰어난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평범한 진리도 변화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파괴하고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이 곧 성공입니다. 만약 전혀 뜻밖의 것을 생각해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잘 되는 사람들의 생각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유혹이다. 모든 욕망과 기대 그리고 이상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큰 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당당히 유혹에 맞서고 어떤 사람은 지레 겁먹고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훌륭하게 완성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자 하는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닙니다. 사물의 좋고 나쁨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질의 높고 낮음입니다. 일의 완성도는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키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굳게 지켜나간다면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보일 것이고 만약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갖는다면 세상은 고작 시간만 때우다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희망을 갖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났을 때 꽉 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참된 인격을 자기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삶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주지 않습니다. 삶은 오직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만 그만큼의 보상을 주고 중요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것도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가고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쓰는 방법이나 요령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 같은 시기에 똑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운명도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최고의 인물로 변화시키려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숨결과 심장 박동을 실감하고 인생의 특별한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각도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보면 의외로 아주 쉽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규율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아군이 끊임없이 쫓아오더라도 좌절한 채로 주저앉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놓치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도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어 성공의 기회를 거머쥡니다. 역경은 약자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강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기적은 고난과 실패를 극복한 용감한 자에게 하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각의 차이로 결정되는 전혀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삶에 불만이 많은 두 청년이 한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직장에서 무시받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나을까요? 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한 뒤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밥 한 공기만도 못하구나. 그러고는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고 했다. 그 후 한 사람은 회사에 돌아와 곧바로 사표를 낸 뒤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회사에 남았다. 눈 깜짝할 사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현대화된 기법을 이용해 품종 개량을 연구하여 농업 전문가가 되었고 회사에 남았던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끝에 좋은 성과를 올려 CEO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스님의 밥 한 공기만도 못하구나 라는 말씀에 난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깟 몇 푼 때문에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차피 짧은 인생 괴로워하며 지내서 뭐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 굳이 직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썼던 거야. 그런데 자네는 왜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나? 농업 전문가가 묻자 CEO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 나도 분명 스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난 스님의 말씀을 넌 그 정도도 못 찾느냐?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 그래서 나는 상사가 뭐라고 해도 참고 견뎠어. 그리고 그런 꾸지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지. 두 사람은 다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짧게 말했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네. 그러고는 또다시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고 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스님의 뜻을 이해했다. 잘 되는 사람의 생각,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와 그 본질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첫째, 삶의 가치를 알고 둘째,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셋째, 삶을 대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동경하여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철학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젊은이, 행복의 비결은 단 두 가지라네.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이 비결은 분명 자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걸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네. 그로부터 30년 후 젊은이도 중년이 되었다. 그동안 꽤 많은 성취감을 맛보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그는 다시 철학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선생님 계십니까? 그가 묻자 철학자의 아내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뜻밖의 소식에 크게 상심했다. 그가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 철학자의 아내는 밀봉된 편지 봉투를 전하며 말했다. 남편이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면서요. 그 순간 30년 전 철학자에게 들었던 행복의 비결이 떠올랐다. 그가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미처 듣지 못한 나머지 비결이 쓰여 있었다. 후회하지 마라. 잘 되는 사람의 생각. 젊은 사람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년이라면 뒤돌아보고 한숨 짓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머나먼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스와 카이는 같은 회사에 다녔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명예퇴직자 명단에는 리스와 카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명단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해당자는 이번 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내로 퇴사하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부서 사람들은 잔뜩 예민해진 리스와 카이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리스와 카이의 눈동자는 하루 종일 붉게 충혈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리스와 카이가 출근하는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다. 리스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녀에게 말을 걸면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종일관 예민하게 반응했다. 예전의 리스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고 잘 따랐기에 사람들 역시 그녀를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그녀가 점점 동료들과 거리를 두고 대화도 잘 나누지 않는 통에 동료들도 점차 그녀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었다. 리스와 반대로 카이는 명예퇴직 결정 후에도 예전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그녀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여전히 익숙했다. 카이, 이것 좀 워드로 쳐줘, 빨리. 카이, 이 문서 좀 팩스로 보내줘. 그럴 때마다 카이는 명랑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능숙하고 빠르게 처리했다. 물론 감원 명단이 발표된 날 카이는 밤새도록 울었다. 다음날 출근에서도 마음이 변치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일했다. 어느 날 카이는 팩스를 보내다 상사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 정말 카이에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젠 일을 맡기는 게 더 미안하다니까. 상사의 말을 들은 카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후 카이는 상사를 만나면 자신이 먼저 다가가 명랑한 소리로 인사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열심히 일했다. 상사가 시키는 업무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처리했다. 한 달 후 리스는 예정대로 회사를 떠났지만 카이는 감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회사에 남게 되었다. 실제로 카이의 동료들은 감원 명단이 발표된 뒤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았었다. 다음에 누가 카이 자리에 와도 카이처럼 잘하지는 못할 거야. 카이의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그래, 카이처럼 능력 있는 직원을 자르다니 그건 완전한 회사 손해지. 그런 직원은 또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상사들에게 전해지면서 고위 간부들은 그녀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잘 되는 사람의 생각. 운명의 시험에는 같은 문제가 나오지만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먼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물로 발전시켜라. 치열한 경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성공자 명단에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법사와 용기의 검. 어느 겁쟁이 기사가 용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갔다. 수업 첫날, 겁쟁이 기사는 마법사에게 한 가지를 못 박았다. 전 겁이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가 정말 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용 앞에 서면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자 마법사가 기사를 격려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용을 죽일 수 있는 용기의 검을 주겠네. 이 검은 용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라네. 누구든 이 검만 사용하면 어떤 용이라도 잡을 수 있지. 특별한 검이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기사는 이내 기분이 좋아졌다. 그 검만 손에 쥐면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용을 죽일 수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다. 얼마 후 겁쟁이 기사는 마법사의 가르침에 따라 용기의 검으로 차례차례 용을 처치했고 용에게 잡혀 있던 소녀들도 모두 구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가 거의 모든 용을 처치할 즈음 마법사는 기사를 한번 시험해 볼 요량으로 그를 가장 무서운 용이 사는 곳으로 가게 했다. 사기 충천한 겁쟁이 기사는 재빨리 용이 살고 있는 동굴로 달려갔다. 그리고 소녀를 구하려는 순간 크고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뜨거운 불을 내뿜는 용이 나타났다. 기사는 재빨리 검을 꺼내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검을 휘두르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럴 수가, 검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기사가 뽑아든 검은 용기의 검이 아닌 그저 평범한 검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용이 나타난 이상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기사는 마법사에게 배운 대로 용의 공격을 막으면서 손에 들고 있는 평범한 칼로 최선을 다해 싸웠다. 역부족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는 순식간에 용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용의 머리를 허리춤에 차고 평범한 칼을 손에 든 채 기사는 자신이 구출한 소녀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마법사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검을 잘못 들고 갔던 일과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용기라는 것에 대해 마법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법사는 기뻐하며 웃었다. 그리고 겁쟁이 기사, 아니 젊고 용감한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원래
용기의 검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또 평범한 검을 용기의 검으로 만들 수도 없지. 단지 내가 쓴 유일한 마법은 자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뿐이라네. 잘 되는 사람의 생각.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살면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난관을 용감하게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에 무한한 잠재력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두 눈을 빛나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삶의 전환점에 섰을 때 우리가 용감하게 당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언제나 잘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책,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